아이의 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엄마가 아이의 뇌 습관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스페셜리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브레인의 홍양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태교를 왜 하는지는 아십니까? 보통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전체 우리 신체는 다 미숙아로 태어나요. 미숙아요. 그런데 거의 70% 이상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도체라는 거예요. 편도체 하나만 거의 70% 완성품으로 태어나요. 자, 그럼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편도체는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 어머니가 받는 불안, 공포,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편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청소년, 열 몇 살 혹은 성인들, 20 몇 살, 이런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뇌를 검사하러 오면 어떤 사람이든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께 물어보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혹시 아이 임신했을 때 지금까지 기억나는 스트레스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0, 3세 때 아이가 놀란 게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 아이가 청소년 때 어떤 문제적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은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사춘기나 중2병 요 시기에 결국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임신 때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마예요. 대부분 여러분 고릴라나 원숭이를 보면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마가 있는 동물이 없어요. 이마가 하는 일이 그럼 뭐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양심이라는 거를 뇌가, 이마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2병에 걸리면 양심 없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마에 상처가 나면 의학적 사이코패스, 즉 이마 발달을 놓친 사람은 일상형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 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논리적, 공부하고 미분적분 풀고 이런 논리적 사고. 그래서 중2병 걸린 애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실까, 이런 양심 있는 생각일 당분간 없어지는 거고요. 내가 집을 나가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이것도 당분간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0세 전에, 즉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지면 이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중2병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얘가 정말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즉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인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중2병 이후예요. 여러분, 중2병 이후에 아이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애가 인성교육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때 아는 거고요. 중2병 이후에 학교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얘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엎드려 있는지, 그럴 때 듣는 뇌가 잘 발달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시험 보러 갔을 때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얘가 면접을 봤을 때 자기 수능보다 높으면 이게 말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뇌 습관을 길들였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늑대만도 못한 사람까지 이 골이 깊다는 거죠. 0, 3세 때는 시각뉴런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뇌 안에 시각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거와 똑같은 뇌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교재가 있고 교구가 있느냐, 이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찍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요, 부부싸움이에요. 그럼 애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집가서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 살아요. 왜?
얘가 지금 아빠를 찍고 있나요? 옆집 아줌마 찍고 있나요? 그러나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엄마보다는 좀 더 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애가 보고 있으면 남편을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아이가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여러분 앞으로 절대 아이한테 다투는 모습을 찍히지 마세요. 부부가 어떻게 안 다투고 살아요? 맞아요. 내가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모습을 찍히지 말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남편하고 싸울 일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아이는 그것만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보죠. 근데 내 문제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편을 보면 문제점이 보이지 칭찬할 거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에다가 CCTV 한번 설치해 놔봐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찍히고 있는지 그 CCTV 안에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요, 적어보세요. 다 맞아요. 근데 아이가 아 맞다, 엄마가 하시는 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애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잔소리 그래요. 저는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임상하는 아이들 항상 부모를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기장을 줘요. 그럼 물어봐요. 여기다 뭐 쓰는데요? 매일매일 여기다가 잔소리 안 하고요. 오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은요, 정말 미치는 것만큼 몸부림치고요, 속이 시커멓게 탈 만큼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 어떻게 키울 것이냐, 0, 3세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3세 때는요, 좌뇌와 우뇌 중에서 우뇌가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우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능과 성격. 기능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근육, 대근육, 오리구, 찌꾸붙이구. 그래서 손은 밖에 있는 뇌예요. 얼마나 손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뇌 발달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거기다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우뇌입니다. 그러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성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눈치라는 거예요. 요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눈치예요. 우뇌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뇌가 우뇌가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눈은, 즉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최대한 아이의 눈을 많이 마주쳐 주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 그러면 TV 보고 있다가 엄마 듣고 있어 말해 이러지 말고 바로 가서 눈을 보고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왜 우리 아가 말해봐. 항상 언제나 여러분 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눈을 못 봐요. 자폐 아이들 사람 눈을 못 봐요.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를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맞춰주는 아이가 결국은 눈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보면 여러분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할 것, 임신 때 그리고 태어나서 나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부는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지키고 있나, 책 읽는 모습을 지키는 엄마는 아이가 박사가 될 거고 매일 TV 보는 모습을 지키고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을 지키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자기도 핸드폰 만드는 스크린 증후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닮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일기가 반성문이다. 어제 일기 써보세요. 어제도 반성문이다. 그 집에서 위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반성문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는 이렇게 써야죠. 내가 대견하다. 이렇게 참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녀는 속이 시커멓게 타는, 엄마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는 그 죄가 거름이 돼서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이제 질문을 또 올려주고 소통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 노출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항상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히면 얘는 어느 날부터 핸드폰만 주면 울다가 또 뚝 끊쳐요. 왜?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하. 먼저는 어머니가 핸드폰을 조절하는, 엄마나 아빠가 핸드폰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요런 질문, 조금 이제 미디어를 만질 줄 아는 아이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은 미디어를 얼만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나 2시간만 할게, 30분 할게 하면 그 정확한 30분에 미디어를 통제하는 훈련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가에게보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아이한테 영향이 가는 거죠? 당연하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면 이게 잔소리 문제가 뭐냐면요. 애가 보는 데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 집안의 서열이 얘는 엄마가 높은 줄 알아요. 그러면 사춘기 되면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른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능한 한 그 좀 안 해보시고, 이미 만 4세인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둘째를 가지는 과정에서 힘든 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표출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2병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벌써 4살인데 벌써 중2병을 걱정하고 있다고? 걱정해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애정결핍증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큰애는 이제 엄마가 동생을 더 이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애기 같은 짓을 해요. 즉 자기가 관심 받고 싶으면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미운 짓을 해요. 그럼 엄마가 너는 왜 그래? 자꾸만 형이 돼서 이제 이러면 애정결핍증이 생겨요.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오늘부터는 10초 넘지 않게 짧게 큰애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너가 제일 이뻐.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세요. 그 대신 10초가 넘어가면 어릿감이 확 늘어요. 짧고 굵게 10초 넘지 않게 안아주면서 엄마는 너가 제일 이뻐 라고 각인을 시키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493번. 몇 개월부터 부모의 모습을 기억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아이들이 이제 눈을 모빌 밭에 흔들 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시각은 이미 발달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0, 3세 때 아이가 듣는 데서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이게 아이에겐 가장 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신랑이랑 늘 신혼처럼 살고 있고 신랑이 애교도 많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 편인데 부부끼리 뽀뽀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요? 아직 아기는 없지만 예정일 27일 남았어요. 전 조심하지 않은 편인데 신랑이 뭐 어떻냐고. 애도 낳기 전에 벌써 이걸 결정을 하고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그런 할까요?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상은 안 맞아요, 잘. 그런데 그건 정말 중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나중에 시집이나 장가 갔을 때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각인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참 제가 봐도 부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진짜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홍양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